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의 세 가지 컬렉션 중에 마지막으로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의 특성은 일단은 어레이는 순서가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였고요.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었죠. 딕셔너리와 마찬가지로 세트도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가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레이에는 중복되는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세트에서는 중복해서 할당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하나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선언과 초기화를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타입 인퍼런스 방식을 이용해 보면 set1 set 이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string 1 string 2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이것을 컬리 브래킷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려 있다고 해서 컬리 브래킷이라고 하는데, 배열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컬리 브래킷이 아니라 그냥 스퀘어 브래킷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리 브래킷으로 나오는 게 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순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분명히 스트링 1, 스트링 2를 썼는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스트링 2, 스트링 1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봐서는 순서가 없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타입을 명시해주는 타입 어노테이션 방식은 이렇게 해야겠죠. set이라고 하고 우리가 인자가 스트링이라면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string 1, 2 라고 해주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 결과를 나타내는데, 위에 거는 타입 인퍼런스 방식, 아래 것은 타입 어노테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레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레이 1을 타입 인퍼런스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결과는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둘러싸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타입 인퍼런스 방식을 보시면 어레이를 할 때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줘요. 그래도 이 어레이 1은 스트링의 배열이다 라는 것을 얘가 인퍼를 하는 건데요. 근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라고는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주면 이 표현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어레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set을 써주지만 이 형을 보면 세트에 이 스트링들이 원소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추론을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와 이 세트는 선언할 때, 초기화할 때 이런 형을 세트라고 주어지느냐 아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딕셔너리의 키 밸류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면 각각의 키는 밸류를 가지게 되잖아요. 세트의 각각의 아이템들은 해시로 된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값들은, 아이템들은 해시로 된 값에 매칭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시로 된 값을 가지는 이유는 검색 속도를 높이고 또 어떤 중복의 생략을 위해서입니다. 그 세트에는 메서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세트 간의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1이 이제 세트의 형을 가지고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진다. 세트2도 세트인데 3, 4, 5, 6의 원소를 가진다라고 하고요.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메서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유니언, 인터섹트, 서브트랙,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OR,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유니언은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와 3, 4, 5, 6의 합집합은 1, 2, 3, 4, 5, 6. 다만 순서는 제멋대로 나오죠. 합집합이 유니언이고요. 그 교집합을 보려면 인터섹트를 쓰시면 되거든요. 네, 교집합인 3,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트 1에서 세트 2를 빼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 2, 3, 4에서 3, 4, 5, 6을 빼면 1, 2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xclusive OR, 즉 겹치지 않는 부분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1, 2, 5, 6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의 원소들을 이제 접근해가지고 변형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et1. set1의 개수를 세라 라는 건 똑같이 count. 그러니까 모든 컬렉션은 다 count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하네요. 그러면 set1의 원소는 4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set1이 비어있니? 라고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empty를 씁니다.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몇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액션을 가하는 것들이죠. set1. contains 라고 물어보고 2를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rue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set1에 우리가 원소를 넣어보겠습니다. insert를 이용하면 되고요. insert를 예를 들어 5를 넣어볼까요? 5를 넣게 되면 5가 포함돼서 순서는 엉망이지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소를 지울 때는 remove 하고 지금 삽입한 5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5를 반환한 거고요. 여기서 set1을 치게 되면 1, 2, 3, 4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지우려면 remove all, keep capacity는 false로 하면 되겠죠. 모든 것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et은 딕셔너리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정렬을 해주고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sort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로 정렬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로 우리가 set1을 얘를 좀 바꿔줘 볼게요. 246이라고 주고 set2를 369라고 주고요. set3를 4812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멤버십을 확인하는 그런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set1이 is subset of 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set3를 넣게 되면 set1이 set3의 subset, 즉 속해 있느냐 그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set1은 246이고 set3는 4810이니까 거짓이 되겠죠. 만약에 set3가 2와 6을 포함하게 된다면 true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다시 4812로 번복을 해주고요. 만약에 set1이 superset of라는 게 있거든요. set3의 superset이냐, 즉 set3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럼 역시 false가 되겠죠. 이것도 true가 되게 하려면 여기에 8과 11을 포함을 시켜준다면 true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t1이 is disjoint with라는 게 있거든요. set2와 접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겁니다. disjoint, 즉 접하는 게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보면 set1은 2, 4, 6, 8, 12, set2는 3, 6, 9이기 때문에 접하는 게 6이 하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6만 지워주게 되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true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